이날 2006년생 프랑스 미드필더 자이르 에머리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주축 선수로 도약한 자이르 에머리는 이번 경기 활용법에 관심이 모였던 선수입니다. 주전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이라 종종 측면 수비수로도 기용됐던 자이르 에머리가 선발 풀백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 전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하키미 공백을 짚으며 자이르 에머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이르 에머리가 수비로 이동한다면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자이르 에머리는 미드필드에서도 중요한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중용될 거란 전망이었는데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부상 여파로 직전 경기 명단 제외됐던 자이르 에머리를 일단 벤치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센터백 마르키뉴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세웠고 중원은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로 구성했습니다. 자이르 에머리는 후반 16분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이 61분 동안 유효 슈팅 2회,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 3회 등을 기록하고 자이르 에머리와 교체됐습니다. 자이르 에머리는 29분간 슈팅, 키패스는 기록하지 못했으나 두 차례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PSG가 역전을 당한 건 이강인이 빠지고 자이르 에머리가 들어간 이후였지만 경기가 패배로 끝나자 현지 언론은 자국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에 앞서 이강인이 선택받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자이르 에머리 대신 선택받은 이강인은 종종 단조로운 리듬으로 틀에 박힌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선 선발 미드필드진 구성 배경과 자이르 에머리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엘리케 감독은 결과가 어쨌든 외부에선 알 수 없는 요소들까지 고려했다며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모든 훈련 세션을 지켜보고 매 경기 복귀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내가 감독인 것이다. 나는 선발 멤버들이 가장 잘 준비된 선수고 최고라고 생각했다. 물론 결과가 내 결정을 뒷받침하진 않는다.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선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소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 및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키패스 3회 등 공격 기회 창출 1위 선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자국 초신성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마르키뉴스를 빼고 넣을 순 없으니 만만한 이강인을 깐 것 같은데요. 스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활약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초반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전반 1분 만에 프리킥과 코너킥을 연달아 처리했습니다. 전반 6분엔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간결한 드리블에 이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27분엔 킬리안 음바페의 패스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PSG가 2대1로 역전한 후반 9분엔 이강인의 패싱력이 돋보였다. 이강인이 문전으로 찔러준 볼이 교체 투입된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빠른 드리블에 이은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르콜라의 발을 떠난 공은 바르셀로나 골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그라운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강인의 빈자린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대체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2차례 유효 슈팅과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등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PSG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포티파이 캄 노우에서 챔스 8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PSG는 이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1골 차로 이기면 연장전을 치릅니다. 정규 시간 내 2골 차 이상으로 앞선다면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UCL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 스쿼카는 이강인은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다. 34개의 패스 가운데 실패한 건 단 2번에 불과했는데도 6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다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누누 멘데스 8점, 비티냐 7.5점 등에 이어 팀 내 상위권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평점은 5점으로 이강인이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키다 역시 이강인은 키패스 3회를 비롯해 94%의 패스 성공률 등 미드필드의 지역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경합 1회 승리 2개의 유효 슈팅 등도 기록했다며 역시 평점 7점을 매겼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평점별 0점에서 3점으로 나뉘는 평점에서 이강인에게 2점을 매기며 좋은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다소 이른 시간 에머리와 교체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를 교체하면서 팀이 졌기 때문에 엘리케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1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뺀 보수적인 선택이 패배를 자초했고 이강인은 폼이 좋았다는 평가였는데요. 결국 루이스 엔리케의 교체 카드가 아쉬웠다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상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선제골을 내줌으로써 경기가 복잡해졌다. 그들은 공을 잃지 않고 잘 플레이했다. 후반 초반 우리는 역전에 성공했고 골대를 2번이나 맞췄다. 그러나 그들은 3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우리는 많은 야망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2차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교체였습니다. 61분을 뛰고 교체 아웃된 이강인은 볼 터치 49회,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롱 패스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3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다음으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준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멘데스에 이은 4번째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